안녕하세요. 건축하고 투자 공부하는 부기부기 건부기입니다. 과연 10월 5주차에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이 공사비 이슈로 갈등을 빚으며 신규 주택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공사비 상승 원인의 1순위로 자재값 인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자재업계는 단순히 자재값 인상 때문만의 공사비 상승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는 원자재, 인건비 등 복합적 상승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최근 시멘트, 골재, 메미콘 인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29.71로 전년 동월 대비 1.82 상승했고, 이 수치는 5년 전 8월 대비 30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등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것입니다. 포항건설업 전체 평균 임금은 27만 4천 원대로 5년 전 대비 26.5 상승했습니다. 결국 공사비 상승 원인은 자재값 상승, 원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에 건설 시 기본이 되는 땅값 역시 많이 올라 5년 전 대비 40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분양가에 반영되어 높은 분양가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금까지 포함하면 분양가는 더 올라가고 미분양이 되면 이는 엄청난 손실로 소규모 주택 사업장이나 이에 자금을 대주는 시공사 및 시행사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건비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양질의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외국인 인력제도 활용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자재 업계와의 협의체로 자재 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세우는 카드는 층수나 용적률 완화로 아파트 신축 사업의 이익을 높여주는 것 외에 공사비 개입에 뚜렷한 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 신축 선호 현상이 아직 많이 있지만 가격대가 비현실적이 되어 그것마저 꺾인다면 비수도권이나 지방에서 보듯이 결국 미분양률이나 공사 중단되는 현장이 많이 늘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결국 국내 경기에도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요? 많이 걱정되네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지상철도 인근 시민들의 민원 전화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철도 지하화가 교통 단절, 소음, 진동 등 공해로 인한 불편 개선 효과와 함께 집값 상승도 예상되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문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국토부는 오는 12월에 철도 지하화 선도지구 대상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부선이 지하화된다면 서울역, 영등포역, 노량진역 등이, 경원선이 지하화된다면 청량리역, 창동역, 도봉산역 등이 수혜를 입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도심지의 지하화 사업은 약 25조 예산과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서울시장 임기 1년 남은 시점에서 끝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을 전월 대비 8% 증가한 3744가구로 이 중 수도권에서 22,000가구가 입주합니다. 신축 선호 현상 분위기에 입주 물량이 6년만 최고치로 전세 시장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많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되면서 전세 물량이 많이 풀려 전세가율은 3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아파트 상승률이 둔화된 상태에서 전세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당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 경기는 수출 경기와 달리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는데 내년 내수 경기도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 함께 내년 하반기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시행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내년 초 소폭 하락, 내년 말에 큰 폭의 하락을 맞이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이번 주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